그 죄업을 다음으로 그 시간에 많이 인용된 게 악마는 작은 데에 숨어 있다는 말이었는데. 비밀의 숲 시즌2가 16화를 마지막으로 종영되었습니다. 이번 시즌2는 조금 아쉬운 감을 뒤로 한 채 그 끝을 맺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시목과 여진, 정의를 지킨 사람, 진실을 위해 힘썼던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캔 배신자,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싸늘한 주변의 반응들. 제가 그걸 팔아먹은 사람이면 그걸 매물로 내놓은 사람도 있겠네요. 70년이나 유지해온 권한을 흥정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들 말입니다. 서검사 눈에 띄지만 않았다면 납치범 논리하고 뭐가 다르죠? 그쪽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핑계라도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했던 검경 협의회는 날아갔으며 정의를 위해 진실을 밝히려 애쓰는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손가락질 혹은 왕따, 무시, 불합리한 상황들을 당했으며 오히려 그들을 알아줬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최빛과 시목의 꿈에 나온 이들이 아닐까요? 굳이 시목의 꿈에 나왔던 것은 그들이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황시모가 나야말로 정관이야. 너 지금 나한테 영향력 행세하라고 하는 거라고. 나 정도야 라고 넘어갔던 것, 사소한 상황들을 통해 비숲의 사건들은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반문을 통해 내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던져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정관 예우 맞아. 내가 통영권을 빨리 끝냈어.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봤으면 경고판 뽑은 놈들이 아니라 범인 A가 이상하다는 걸 포착했을 거야. 조직은 다 사람입니다. 조직은 다 사람이다. 회장님부터 안 그러시면 돼요. 이 선배가 이루려고 했던 거 회장님은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라며 연재를 지적했던 원철의 말과 같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조직은 더 나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옛날에는 교통경찰한테 걸리면은 1, 2만 원씩 쥐어주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큰일 나잖아. 뭐 좋은 거 뭔가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다들 살겠죠. 그 교통경찰 그거 없어진 거 그거 다 자동이 제서야 범칙금. 사회가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현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며 더 추악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보국장은 별장일이 양심에 걸려서 자진해서 밝히려던 중에 이를 알아차린 검찰이 국장을 사찰해서 다른 제목으로 구속한 것이다. 이 드라마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한 명으로서 마냥 좋아할 수 없었던 마무리였는데요. 우태하는 그 짓하고도 구속 안 됐더라. 기소는 결정됐습니다. 걔도 로펌술은 못 받아 먹겠네. 그래봤자 당분간이지만. 느렸던 전개들, 회수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떡밥들, 전개되지 않은 장면들, 사건의 전개와 반대되는 급박한 결말,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모든 사건과 캐릭터들이 비밀을 감추고 있으며 침묵하고 혼재된 상태에서 시청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전개들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검사 강원철이 해놓은 짓은 그림자가 아주 길 것이다. 마치 영화 조커를 보는 것과 같이 상황만을 보여주고 설명함으로써 모든 판단을 시청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조커의 주인공들을 공감할 수도 공감되지 않아 답답함 혹은 짜증으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주는 것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전개가 느리고 떡밥에 대한 회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망작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시즌3를 기대하는 작품이 되는 것이겠죠. 시선을 쏠리게 하는 장치로 사용되었으며 손이 지속적으로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통해서 손에 집중하게 되므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복선과 암시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납치 또는 자살을 선택하게 방관했으며 하나의 복선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손이 간지러워지는 현상과 같이 말이죠. 모세혈관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제일 말단에 손끝, 코끝 이런 데가 저리게 돼 있죠. 여기 얼마를 계시든 전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르고도 내가 모르는 희생자, 피해자 얼마나 많을까. 시간이 지나도 내 전적은 안 지워진다고 한 거 넌 내 경력을 말한 게 아니야. 또한 강원철의 말과 같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상함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사건이 덮이는 일이 없었고 검경이 싸우는 일 또한 필요하지 않았다는 매개체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 싶네요. 밖에 나가서 나쁜 놈들 열심히 잡으면 그동안
윗물이 맑아져 있을까요? 그 둘을 왜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세요? 세곡 지구대 사건의 시작점은 동지였지만 심옥을 통해서 결국 미나가 세곡 지구대 사건을 맡게 되므로 결국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동재가 깨어난 상태에서 그의 입에 포커스를 주는 것은 납치된 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그가 맡았던 과거의 사건들과 행적들이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면 동재의 입을 통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서의 내용, 연재가 말했던 자신과 박광수를 연결시키는 차에 대해 세상에 밝혀진다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죽은 변호사하고 날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변호사 가족은 잘 정리했으니까. 회장님께서는 이성재 사장하고의 경영권 경쟁에서 겨우 한 발 앞섰을 뿐이십니다. 그녀와 이성재의 격차는 불과 한 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그녀 또한 조직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이 저지른 비리들의 정당성을 찾으며 면죄부를 주고 있었죠.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결정을 그 사람 뜻에 맞춰야 돼? 천만에! 나은 길을 가. 사람 안에 좌우되는 게 무슨 빌어먹을 조직이야!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와 같이 지극히 선을 위해 일부 약간의 희생 혹은 악이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미 저지른 많은 죄를 모든 사건의 시작인 동재에게 고백함으로 자신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죠. 서동재만 남았어. 죽은 변호사하고 날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변호사 가족은 잘 정리했으니까. 조직을 위해 괴물이 되었으며 박광수 변호사 사건에 자신도 관련이 있다는 모습과 변명했던 박상무의 이 말처럼 말이죠. 박광수 변호사님 술을 하시던데요. 이로써 시즌3를 암시하는 내용들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언젠가 발신인이 여기 앉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날을 기다리실 거죠? 죽은 변호사하고 날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변호사 가족은 잘 정리했으니까. 세곡지구대에서 집단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덮으려고 할 거고 저는 이동을 하니 이젠 완전히 관할직원 몫입니다. 제 고향은 서울, 제주도, 거제도, 완도, 부산, 울산, 창원, 마산, 대구, 광주. 정말 시원섭섭한 드라마였는데요. 정말 어렵고 어려웠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